캐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이 아닌 이번엔 새로운 신차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차량은 저도 오랜만에 만나보는 이탈리아 럭셔리카, 바로 이 마세라티 르반떼를 만나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탈리안 럭셔리카는 상당히 오랜만이죠. 제가 예전에 마세라티 기블리를 한번 만나보고 이번엔 마세라티 SUV 라인업인 바로 이 르반떼를 만나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마세라티 르반떼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어요. 솔직히 다이캐스트로도 한 대 보유하고 있는 모델인 만큼 과연 실제로 타봤을 때 느낌은 어떨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던 차량입니다. 왜냐,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페라리의 DNA를 갖고 있는 그런 이탈리안 SUV예요. 왜냐, 이 마세라티라는 브랜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마세라티라는 브랜드는 원래 페라리 그룹에 있던 회사였습니다. 물론 좀 약간 페라리랑은 약간 지향점이 다르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이 차도 약간 페라리의 DNA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원래 마세라티라는 브랜드는 페라리랑 지향점이 다른 이유가, 페라리 같은 경우는 원래 모터스포츠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이 차는 럭셔리하면서도 편안한 감성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 차도 한층 더 스포츠 모델인 GTS나 슈퍼 트로페오라는 모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이 차는 좀 약간 럭셔리 감성보다 일단 스포티한 주행보다는 약간 럭셔리 감성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저도 이렇게 럭셔리카를 오랜만에 만나보는 거라 살짝 좀 긴장한 점 구독자님께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탈리안 럭셔리카, 바로 이 마세라티 르반떼를 만나볼까요? 솔직히 여기 옆에도 잠깐 한번 보시면 예전에 만나봤었죠. 2019년도 당시에 이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타 만나보고,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20년도에 이 마세라티 기블리를 만나본 적이 있었죠. 사실 예전에 좀 다양한 마세라티 라인업을 만나봤지만, 사실 오늘 만나보는 모델은 바로 이 르반떼 모델입니다. 사실 이 르반떼를 제외하고 웬만한 마세라티는 만나봤죠. 비록 여기 전시장은 없지만 그란 투리스모나 그란 카브리오도 예전에 한번 타봤던 기억이 있었던 적이 있네요. 사실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쩌면 마세라티 차라면서 약간 좀 스포티한 다이나믹한 이미지보다 좀 약간 럭셔리하면서도 약간 다이나믹한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럭셔리한 주행 질감에 메리트를 둔 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젠 이 마세라티 르반떼 바로 한번 이 차의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마세라티 르반떼 전면부를 보시면요, 확실히 전면부 디자인도 상당히 스포티하고 역동적이죠. 어쩌면 이 마세라티라는 브랜드가 약간 페라리 DNA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면 페라리랑 같은 그룹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디자인적인 면에서 한번 보시면 약간 페라리의 감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디자인만 봐도 약간 상당히 상어 입을 보는 듯한 역동적인 이미지가 보이는데, 확실히 그 역동적인 이미지를 어디서 살려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세라티 차들의 메리트는 바로 이 그릴 디자인이 빠질 수 없어요. 솔직히 마세라티 차량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바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솔직히 이게 어찌 보면 마세라티 차의 매력이에요. 비록 이 라디에이터 그릴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솔직히 라디에이터 그릴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약간 상어 입을 보는 듯한 이 디자인, 정말 어떠세요? 되게 매력적이지 않으십니까? 이 마세라티만의 상징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상어 입을 보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사실 마세라티 르반떼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이 상어 입을 보는 듯한 그릴 디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도 약간 좀 르반떼 큐퍼 모델이에요. 일단 큐퍼 모델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달리게 세팅이 되어 있는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이 차도 약간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보여주는 SUV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페라리의 DNA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세라티 르반떼 또한 어찌보면 페라리의 DNA가 들어간 만큼 한층 더 스포티하면서도 상당히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의 전면부의 디자인을 보시면 상당히 날렵하고 역동적인 이미지가 있죠. 확실히 좀 레이싱카 포지션에 맞춘 그런 스포츠 SUV 모델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다른 다른 독일 차들에 비해서 한층 더
좀 럭셔리하면서도 이탈리안 차만의 그 스포티함을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독일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되게 곡선이 화려하고 역동적이에요. 확실히 이탈리안 차들만의 매력 포인트가 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화려한 곡선적인 바디라인과 역동적인 이미지가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탈리안 차들이 좀 약간 역동적이면서도 화려해요. 솔직히 이탈리안 차들만의 매력 포인트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되게 화려한 바디라인인데 솔직히 이거 화려한 바디라인을 전면부에서만 볼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 측면부나 후면부 또한 되게 럭셔리하고 화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차 헤드램프도 보시면 이렇게 요즘 나온 모델인 만큼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 요즘 나온 모델인 만큼 LED 헤드램프로 적용되어 있고 여기 쪽은 안개등이나 그리고 범퍼 하단에 보시면 또 다른 그릴이나 이렇게 에어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일단 에어 인테이크 있는 이유 많이들 얘기해 드렸죠. 그렇지, 에어 인테이크가 있는 이유는 브레이크에 열을 식혀주기 위함이고요. 라디에이터 그레이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그레이 같은 경우는 엔진에어를 시켜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엔진 스펙을 설명해 드려보자면 이 차 엔진 스펙은 V6 트윈 터보 엔진이에요. 물론 GTS 모델이나 슈퍼트로페오 모델하고는 다르게 6기통 트윈 터보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윗 모델이 GTS 모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자면 8기통 트윈 터보 엔진을 쓰고 있어요. 물론 이 차 같은 경우는 6기통 트윈 터보 엔진 모델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디자인 자체는 역동적입니다. 역시 스포츠카의 DNA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듯한 그러한 전면부 디자인이네요. 자, 그래서 이젠 이 마세라티 르반테 바로 한번 이 차의 측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측면으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젠 이 마세라티 르반테 한번 측면부에 왔습니다. 솔직히 측면부의 바디라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역동적이면서도 되게 곡선의 바디라인을 많이 강조하죠. 이 르반테 모델만 봐도 되게 솔직히 다른 독일 SUV랑 확연하게 다른 느낌입니다. 좀 독일 SUV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딱딱하면서 각진 이미지가 있어요. 솔직히 독일 차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상당히 각지면서 투박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 마세라티 한번 보세요. 상당히 되게 볼륨감이 좋지 않으십니까? 측면부 같은 경우만 봐도 되게 볼륨감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솔직히 측면부의 이런 곡선적인 바디라인만이 이 마세라티만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솔직히 측면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역시 이 마세라티만의 매력은 이 화려한 곡선적인 바디라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탈리안 차들만의 매력 포인트는 이 화려한 곡선적인 바디라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정말 화려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제가 만나보면서 느꼈는데 되게 볼륨감도 좋고 화려한 바디라인을 보여줘요. 솔직히 이탈리안 차들 같은 경우는 좀 이 마세라티는 좀 감성으로 타는 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인데 그래서 확실히 감성으로 타는 차량만큼 되게 럭셔리한 바디라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일단 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컨티넨탈 타이어 제품을 쓰고 있어요. 일단 타이어 같은 경우는 컨티넨탈 타이어에 그리고 5 스포크 휠에 마세라티의 순정 브레이크가 들어간다. 일단 이렇게 좀 달리기에 세팅된 만큼 이렇게 좀 레드 포인트로 브레이크 캘리퍼를 포인트 준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좀 이 차도 약간 좀 어느 정도 달리는데 세팅이 된 차량인 만큼 이렇게 레드 캘리퍼를 포인트로 준 게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차의 휠인치 수는 전륜 휠 같은 경우도 무려 20인치가 적용되어 있죠. 일단 실제로 보면 되게 큽니다. 이게 영상에 휠인치 수가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휠인치 수도 상당히 크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측면부에 보시면 이렇게 에어덕트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에어덕트가 있는 이유는 이 차 또한 마세라티만의 그 상징표, 솔직히 측면부에서 마세라티 차를 구별하는 건 이 에어덕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솔직히 마세라티 다른 차도 보면 이렇게 아가미 같이 이런 에어덕트가 있거든요. 일단 이 아가미 같은 에어덕트가 이 마세라티 차량만의 매력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의 트림 같은 경우로 보시면 이렇게 그란 스포츠 트림으로 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에 한번 도어를 열어보시면요, 일단 도어 또한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 또한 약간 좀 스포티한 차량의 포지션을 맞췄다 보니까 이렇게 도어 열림 또한 프레임리스로 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바로 이 마세라티 르반테 바로 한번 이 차 후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후면으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세라티 르반테 한번 후면부에 왔습니다. 지금 후면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탈리안 차 특유의 그 럭셔리함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이탈리안 차들의 매력 포인트는 이 후면부의 빵빵한 볼륨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탈리안 차들을 한번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화려하고 럭셔리합니다. 솔직히 독일 차들하고 이 마세라티랑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솔직히 독일 차량은
확연하게 달라요. 솔직히 독일 차랑 성향도 다르고 매력 포인트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세라티만의 주는 고급 감성 그리고 이 럭셔리 감성이 확실히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마세라티 차들을 좋아했는데 솔직히 이 차만큼은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마세라티 차들 다양하게 만나봤지만 이 르반떼를 저도 드디어 만나봐서 개인적으로 행복합니다. 솔직히 르반떼를 이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다는 기회만으로도 저도 개인적으로 행복했고요. 솔직히 이 차의 후면부 볼륨감도 상당히 다른 독일 차랑 확연하게 다르죠. 좀 독일 차랑은 다르게 빵빵하면서도 이 볼륨감 있는 이미지가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당히 후면부 죄송합니다. 일단 후면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럭셔리함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로고 한번 볼게요. 일단 로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럭셔리하게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자, 한번 트렁크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요즘 나온 모델인 만큼 전동 트렁크 옵션이 들어가요. 이 차 또한 요즘 나온 차량인 만큼 전동 트렁크 옵션이 들어가지만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어요. 트렁크 닫는 버튼이 여기 있어요. 일반 차들하고는 다르게 트렁크 닫는 버튼이 왼쪽 하단에 있죠. 그렇지,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데요. 그렇지, 마세라티 르반떼를 처음 만나보지만 이렇게 트렁크 닫는 버튼이 왼쪽 하단에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보시면 스포츠 SUV지만 상당히 널찍하죠. 솔직히 스포츠 SUV 모델 치고는 상당히 넓습니다. 솔직히 스포츠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널찍한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한번 보시면 타이어 키트가 있어요. 일단 타이어 키트가 무엇이냐면 차량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일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용 키트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 차로 따지고 보면 약간 스페어 타이어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트렁크를 닫아볼게요. 좀 트렁크가 한 템포 느린 것 같지만 일단 트렁크도 상당히 차분하게 닫히는 게 이 마세라티만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한 템포 느린 건 좀 약간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솔직히 그래도 이렇게 차분하게 닫히는 게 역시 이탈리안 차만의 감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세라티 르반떼 바로 한번 이 차의 앞좌석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좌석으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세라티 르반떼 한번 앞서서 가봤습니다. 솔직히 이 차 같은 경우도 약간 럭셔리 스포츠 SUV예요. 이 마세라티가 지향하는 감성이 약간 럭셔리하면서는 다이나믹할 땐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솔직히 이 차가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느껴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 패드 시프트예요. 이 스포츠카들에게 잘 어울릴 법한 이 큼지막한 패드 시프트가 개인적으로 좀 마세라티만의 매력 포인트인 거인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마세라티 차량의 메리트는 바로 이 큼지막한 패드 시프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게 첫 번째 메리트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바로 두 번째 메리트가 바로 이 계기판. 이 아날로그 계기판이 솔직히 이 마세라티 차들만의 이 클래식하면서도 럭셔리한 감성을 보여주는데 솔직히 이 계기판만 봐도 솔직히 되게 클래식하죠. 계기판도 이렇게 아날로그 클러스터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클래식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계기판 디자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클래식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요즘 나온 차량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날로그한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마세라티는 마세라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럭셔리하면서 이런 클래식한 감성이 역시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RPM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7000rpm까지 올라가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무려 7000rpm이 올라가고 최고 속도는 일단 310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계기판상에는 310km라고는 되어 있지만 일단 여기서 한 3, 40km는 빼야겠죠. 왜냐? 엔진 내구성을 위해서 속도 리미트 구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차 또한 엔진 내구성 보호를 위해서 속도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대략 제가 예상했을 때는 280km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 이 차 같은 경우도 속도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좀 일단 계기판상은 310km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80까지만 가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 리미트 해제를 해버리면 물론 갈 수는 있어요. 310km를. 물론 310km까지 리미트 해제를 하면 갈 수 있지만 이 차 또한 약간 엔진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리미트가 걸려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 또한 280km까지만 가지 않을까? 저도 그런 추정이 듭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디자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 되게 이탈리안 차만의 그 화려함이 보이시죠? 솔직히 좀 이탈리안 차들만의 약간 클래식하면서도 이 화려한 스티어링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스티어링 디자인 같은 경우도 되게 화려하면서도 럭셔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세라티 차들의 매력 포인트 바로 이 센터페시아 하단의 카본 파츠입니다. 솔직히 마세라티 차량의 매력 포인트라면 이 센터페시아 하단의 카본 파츠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데
솔직히 이 센터페시아 하단에 이 카본 파츠가 되게 스포티하면서도 되게 고급스럽다 생각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마세라티 차량의 카본 파츠는 정말로 멋있습니다. 되게 영롱하면서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독일 3사 카본 파츠들도 되게 멋있지만 이 마세라티가 주는 카본 파츠의 느낌은 조금 더 특별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센터페시아 구도도 보시면 센터페시아는 좀 약간 살짝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이탈리안 차량들이 약간 감성주의자 성향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이탈리아 사람들은 되게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걸 좋아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인데, 솔직히 이탈리아를 실제로 가본 적은 없지만 약간 이탈리안 차량들만 봐도 이탈리안 사람들의 스타일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 되게 감성적이고 되게 럭셔리한 걸 많이 강조하는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그 럭셔리함을 잘 살려주는 이 아날로그 시계 한번 보세요. 이 럭셔리함을 잘 살려주는 이 아날로그 시계도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럭셔리함을 추구하는 이 아날로그 시계나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도 좀 약간 클래식하면서도 되게 이 마세라티만의 매력 포인트를 잘 살려준 것 같아요. 상당히 센터페시아 구간도 되게 클래식하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센터페시아 구간도 상당히 클래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차에 마음에 들었던 건 시트 포지션이에요.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도 스포츠 SUV라 좀 약간 하드하고 탄탄한 느낌이 있을 줄 알았지만, 솔직히 럭셔리 스포츠카라 약간 하드한 느낌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이 차 또한 시트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럭셔리 스포츠 SUV라 약간 버킷이 들어갔죠. 이쪽 약간 버킷이 들어간 게 보이는데, 솔직히 버킷이 들어간 거에 비해 그렇게 하드하면서도 탄탄한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요, 제가 느꼈던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편안해요. 실제로 제가 타보면서 느꼈을 때 좀 다른 독일 스포츠 차량들에 비해서 상당히 편합니다. 솔직히 독일 차량들에 비해서 상당히 편안하면서도 되게 잡아줄 땐 잡아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시트는 앉았을 때 느꼈을 때 솔직히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좀 약간 하드한 느낌은 좀 약간은 없지만 그래도 되게 럭셔리 차량에 걸맞게 상당히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자랑하는 건 개인적으로 마세라티만의 매력이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마세라티 차량의 메리트는 솔직히 이런 편안한 시트 포지션과 실내 인테리어 또한 상당히 품격 있고 럭셔리한 감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말하면 좀 약간 투박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이탈리안 차만의 고품격이 느껴지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세라티 느반떼 제 쪽으로 한번 보여주시자면 이제 이 차의 뒷좌석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로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세라티 느반떼 한번 뒷좌석 가봤습니다. 솔직히 뒷좌석 같은 경우도 약간 스포츠 SUV라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는데 되게 편하네요. 솔직히 스포츠 SUV라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를 안 했지만 상당히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스포츠 SUV라 뭐 뒷좌석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불편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마세라티가 만들면 이 스포츠 SUV도 되게 편안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세라티라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점이 약간 럭셔리 스포츠잖아요. 사실 마세라티라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점이 럭셔리 스포츠이기 때문에 상당히 뒷좌석 공간도 편합니다. 솔직히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도 럭셔리 스포츠 SUV답게 상당히 편안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솔직히 럭셔리 스포츠 SUV의 공간에 걸맞게 상당히 실내에도 솔직히 이탈리안 차만의 감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좌석에 탔을 때도 상당히 이탈리안 차만의 그 럭셔리함이 돋보이는데, 솔직히 뒷좌석 같은 경우도 럭셔리 스포츠 SUV답게 상당히 편안합니다. 솔직히 역시 럭셔리 스포츠라는 지향점이 잘 맞아떨어지는 브랜드 중 하나라 생각해요. 솔직히 마세라티를 개인적으로 생각하자면 솔직히 약간 에스턴 마틴 아시죠? 영국의 에스턴 마틴하고 약간 비슷한 성향을 조금은 보이는 것 같지만 약간의 차별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에스턴 마틴 차량하고 이 마세라티랑 비교했을 때 좀 더 하드한 느낌이 드는 건 개인적으로 에스턴 마틴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에스턴 마틴이 좀 더 하드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마세라티는 진짜 럭셔리 스포츠, 완전한 럭셔리 스포츠의 결정체로 보여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근데 벤틀리는 안 타봐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뒤쪽에도 기능들을 한번 보시면요, 뒤쪽에 기능들도 이렇게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죠. 이 차도 약간 럭셔리 스포츠 모델이지만 그래도 요즘 나온 차량인 만큼 뒷좌석에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나 그리고 뒷좌석에도 충전 단자나 이렇게 시거제 기능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쪽을 한번 보시면 여기 쪽에도 컵홀더 기능이나 뒤쪽에도 따로 이런 콘솔 박스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콘솔 박스는 없네요. 일단 콘솔 박스가 있는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센터 콘솔,
뒤쪽에 콘솔에 보시면 이렇게 콘솔 박스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없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컵홀더가 있는 점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차를 타보면서 느낀 점은 이제 바로 토탈평가 러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럭셔리 스포츠 SUV 바로 이 마세라티 르반테에 대해 토탈평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마세라티 르반테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럭셔리한 감성에 포커스를 맞춘 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마세라티 차량들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이 럭셔리한 디자인과 감성에 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탈리안 차들 같은 경우는 되게 럭셔리하고 되게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이탈리안 차들 같은 경우는 좀 다소 다른 유럽 차량과 다르게 좀 약간 럭셔리하면서도 좀 더 상당히 세련된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이 마세라티 차를 만나보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상당히 럭셔리하면서도 세련된 감성이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 일단 실내 공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편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역시 럭셔리 스포츠에 포커스를 잘 맞춘 차가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좀 이 차랑 비슷한 럭셔리 스포츠 모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솔직히 에스턴 마틴이나 벤틀리랑은 솔직히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벤틀리는 안 타봤지만 솔직히 에스턴 마틴하고 마세라티만 타봤으면서 느끼는 점인데 솔직히 에스턴 마틴하고 좀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좀 약간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는 되게 약간 GT카 성향이 있다라면 솔직히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되게 럭셔리하면서도 약간 퓨어한 이미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사실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는 약간 GT카 성향이 있다면 이 마세라티는 개인적으로 되게 럭셔리 스포츠의 성향을 잘 맞춰준 그러한 브랜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세라티 르반테 저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콘텐츠와 좋은 실차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방.